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토트넘 팬들부터 걱정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케인과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는다면 멍청한 짓이다. 토트넘 유로파 당연히 못 나갈 거다. 손흥민과 케인은 계약 안 할 거고 토트넘 그러면 3년 만에 강등될 거다. 뭐 이렇게 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전망들로 가득한 팀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토트넘이 맨시티 원정에서 0대3으로 졌습니다. 모두가 예상했을 만한 결과죠. 사실 출발은 토트넘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경기 끝나고 나서 뭐 전반전 초반 자기들이 지배했다 뭐 이렇게 얘기한, 지배했다는 얘기까지는 뭐 거의 뭐 좀 오바고요. 네. 사실 뭐 대등한 경기를 펼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사실 뭐 좀 그렇게 쉽게 풀리진 않았습니다. 전반 23분에 호이비에르의 파울로 PK를 내주게 되면서 좀 꼬이기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전에도 그렇게 뭐 계획대로 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아쉬움 많이 있었고요. 선발 라인업을 봤을 때는 오늘 공격적으로 좀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른쪽에 탕강가, 산체스, 다이어, 뭐 데이비스 이런 포백이 나왔고 일단 중원을 호이비에르, 은돈벨레 그리고 2선에 라멜라, 루카스, 손흥민, 최전방 케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잠그는 축구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데 맨시티 상대로 과연 무리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라인업하고는 상관없이 내려앉는 그런 수비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먼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맨시티는 덕배와 아구에로 없이도 데브라이너하고 아구에로 없이도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뭐 아구에로가 최근에 복귀를 해서 이날도 명단에 벤치 명단에 이름을 올리긴 했습니다. 뭐 어쨌든 전력에서 사실상 뭐 이탈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적을 내고 있는 거고 16연승이죠. 오늘 토트넘을 잡았으니까. 토트넘이 만약에 케인하고 손흥민이 없다면 어떨까요? 현재 반응을 보니까 손흥민과 케인이 빠진다면 강등권으로 떨어질 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많은 팬들도 굉장히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케인하고 손흥민이 리그에서만 지금 26골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선수, 그러니까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어떤 해안이 돋보이는 시합이 거의 없었고, 특히 계속해서 시즌이 거듭되면서 팀의 어떤 약점이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전술적인 변화나 어떤 선수들의 어떤 역할의 좀 변화를 통해서 메워지는 게 전혀 없이 매경기 같은 패턴으로 지금 망하고 있어요. 내려앉아서 수비만 하다가 역습 노리는 그거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손흥민과 케인이 많이 지치고 집중 견제를 받고 하게 되면서 최근 들어서 성과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리그 5경기에서 4패예요. 한 경기 덜한 에스턴 빌라하고 지금 승점 차가 지금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에스턴 빌라가 다음 경기 이기면 지금 후토크 하는 중에 지금 브라이튼과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면 9위로 내려가게 됩니다. 토트넘. 굉장히 좀 끔찍한 상황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론 최근 대진이 강한 팀들하고 계속 있기도 합니다만 이게 좀 경기 내용적으로 뭐가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번 맨시티전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홈에서 계속 잠그다가 승리를 거뒀죠. 역습 한 방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리뉴가 펩을 상대하는 방식이 계속 그랬습니다. 이걸 통해서 성과를 냈는데 문제는 지금 선수단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올 시즌에 워낙 경기 수가 많고 휴식이 없다 보니까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도 주중에 에버튼하고 FA컵 경기 추가 시간까지 다 한 130분 넘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풀타임 뛰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 쉬었는데 그 에버튼전 리버풀 원정이었죠. 또 이번 맨체스터 시티전 맨체스터 원정이죠. 원정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면 사실 거의 뭐 못 쉬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경기를 하니까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손흥민 선수 참 많이 못해서 늘 열심히 뛰었습니다. 수비도 계속하고 이날 보통 때는 케인하고 손흥민이 거의 투톱에 가깝게 움직이면서 수비 내려올 때도 손흥민 선수는 전방에 남아있고 케인이 중원으로 내려오는 패턴으로 경기를 했다면 이번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사실상 윙백처럼 뛰었습니다. 정말 많이 뛰었고 후반전에 심지어 발목 채워가지고 발목 부상 때문에 교체되나 교체 카드가 없네 이런 상황에서도 다시 그라운드로 들어와서 계속 뛰어다녔거든요. 수비하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하다 보니까 이 정상적인 경기 진행이 어렵죠. 케인도 지금 발목 부상 당했다가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이번 경기에서 보면 정말 몸이 안 올라갔더라고요. 케인 같은 경우엔 실수도 많고 많이 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지금 팀 공격뿐만 아니라 사실상 뭐 모든 것이라고 봐야죠. 뭐 수비적인 부분에도 기여가 많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에게 휴식을 줄 수 없었던 팀의 어떤 상황이지만
대체자가 마땅치 않다 하더라도 감독 입장에서는 좀 강약 조절을 해가면서 충분히 이 두 선수가 없이도 승부를 걸어볼 만한 경기에서는 좀 안배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경기 지금 이틀 쉬고 경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왔다 갔다 1시간까지 하면 사실 시간 더 짧게 쉬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제 현지 시간으로 다음 이제 이게 시간이 금요일 새벽이죠. 볼프스베르크하고 유로파리그 이제 원정 경기가 있는데 32강 1차전이죠. 이 경기가 오스트리아 이제 방역 문제 때문에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치러지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거기 갔다 오면 갔다 와서 현지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이고 이제 금요일 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요일 날 또 낮에 현지 시간으로 경기가 있습니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하고.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올 시즌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일정이 계속 빽빽하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손흥민과 케인을 휴식을 제대로 못 주면서 좀 피로가 누적돼 있으니까 좀 부상이 나오죠. 부상이 나오고 경기에서도 오늘 손흥민 선수 슈팅 하나도 못했습니다. 뭐 팀 전체가 슈팅 7개 했고 위협적인 슈팅은 거의 없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손흥민의 이날 역할 자체가 약간 윙백에 가깝게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만 역습 속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맨체스터 시티가 뭐 라인을 역시나 올리고 경기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쪽으로 뛰어갈 수 있는 움직임들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또 라멜라하고 모우라가 이 선에서 손흥민 선수의 파트너로 뛰었는데 이 선수들에게서 나오는 패스도 거의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저는 이번 그래서 이 볼프스베르크 유로파리그 32강 1차전 원정은 손흥민 선수 안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볼프스베르크 정도는 손흥민 없이도 잡아야죠.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이 팀은 유로파리그 뭐 우승은 꿈도 못 꾸는 팀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떨어지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토트넘 팬들부터 걱정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케인과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는다면 멍청한 짓이다. 토트넘 유로파 당연히 못 나갈 거다. 손흥민과 케인은 계약 안 할 거고 토트넘 그러면 3년 만에 강등될 거다. 뭐 이렇게 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전망들로 가득한 팀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이 경기를 본 사람들은 아마 다 비슷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격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전술도 보이질 않고, 수비수들은 매 경기 정말 큰 실수들을 반복을 하고, 이번 경기에서도 요리스 골키퍼 벌써 할아버지가 된 것 같아요. 그 커버하는 범위가 너무 짧습니다. 골 에어리어 바깥조차도 페널티 박스가 아니라 골 에어리어 안에 gat혀있는 듯한 어떤 굉장히 폭이 좁은 그런 수비 범위. 그리고 이번에 또 산체스 선수가 균도한 그러니까 2대0 골 장면에서 그 몸싸움 못 이겨가지고 중심 잃고 머리 이렇게 박는, 정말 그 전기 충격이 당했냐고 그 놀림이 벌써 지금 인터넷에 퍼질 정도로. 그러니까 산체스가 잘하는 것 같다가도 이렇게 어이없는 그 미스들을 매 경기 하고 있고, 뭐 다이어, 뭐 알도베이르트 다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수비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수비수들이 또 실수를 할 때마다 무리뉴 감독이 뺍니다. 계속해 돌려요.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불안한 수비인데 부상자도 있고 우하고 하면서 이번 경기에도 이제 왼쪽에 레길론, 오른쪽에 오리의 부상으로 못 나왔죠. 그러니까 포백이 거의 매 경기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떨어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골키퍼는 골키퍼대로 삽질하고 있지, 또 공격으로 나가는 과정 자체가 잘 전개가 안 되다 보니까 모든 게 어그러지면서 이렇게 좀 운이 좀 따르는 경기에서는 어떻게 승리를 가져가는데, 이런 정상적인 경기에서는 거의 뭐 아무것도 해보질 못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균도안의 2대0 골 같은 경우에도 아주 굴욕적인 골이에요. 그거 골키퍼 에데르송 선수가 뻥 찬 게 넘어와가지고 균도안한테 골을 먹힌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중원에서의 압박도 안 되고, 또 이 경기에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무리뉴 감독은 과르디올라만 만나면 무리뉴의 팀은 늘 완전히 다 내려와가지고 전방 압박 포기하고 상대가 박스 근처까지 오는 걸 그렇게 쉽게 허용을 하는지. 물론 그렇게 해서 이긴 적도 있긴 합니다만 그건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좀 완성도가 높을 때였고, 그때조차도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는 경기였잖아요. 상대가 박스 안에 수시로 드나들게끔 내버려둔 채로 좀 밀집 수비를 통해서 막으려고 하는 그런 축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역습을 좀 속도감 있게 전개를 하기 위한 그 속공 하나가 있기 때문에 상대도 위협을 느끼고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골이 나오면서 승리도 가져가기도 했던 것인데, 지금 손흥민 선수 완전히 지금 이그조스티 돼가지고 거의 뭐 힘이 없습니다. 지금 뛰어가는 과정에서 동료들도 다 지금 넋이 빠져가지고 뛰어 들어가는 선수 보지도 못하고 상대 수비진들이 따라 붙어서 완전히 방해를 해버리니까, 정말 이런 팀에 이렇게 배려도 해주지 않고 계속 뺑뺑이 돌리고 체력 이렇게 완전히 넉다운 됐는데도 계속 이렇게 풀타임 뛰기, 이런
무리뉴 감독 경기 끝나고 그라운드 들어가 선수를 이렇게 좀 안아주고 하는데 그게 뭐가 필요가 있냐고. 쉬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안타깝고요. 뭐 지난 경기에서 가레스 베일이 몸에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좀 언해피하다고 해가지고 무리뉴 감독이 뺐잖아요. 그렇게 선수 본인도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휴식이 필요하다. 내가 쉬어야 한다. 내가 빠지면 팀이 어려워지는 거 알지만 한 경기로 보면 그렇지만 시즌 전체로 봤을 때는 손흥민 케인 같은 선수는 좀 더 프레시함을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돼야만 전체적으로 팀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거의 지금 몇 달째입니까? 매주 2경기 3경기씩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팀은 답이 없어요. 손흥민 케인 빼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뭐. 당장 다음 주말에 주중에 볼프스베르크 원정, 주말에 웨스트햄, 그 다음 주에 또 주중에 볼프스베르크하고 유로파리그 32강 2차전, 그 주말에 또 번리하고 경기,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게 계속 간단 말이에요. 또 유로파리그 안 떨어지면 계속 유로파리그 또 주중에 끼어들 거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좀 더 긴 안목에서 어떻게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시즌 끝까지 손흥민 케인이 무슨 로버트도 아니고 갈 수 있겠습니까? 집중 견제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수비수들이 이렇게 좀 그 선수한테 미안하지만 참 이렇게 개판인데도 보강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 답답하고 올 시즌 유로파리그 진출권조차도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부상만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개인 기록도 사실 여기서 더 갱신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 팀이 속공을 하고 싶은 팀이라고 하면 라멜라처럼 중간에서 템포를 끊고 패스 엉뚱한 데를 하는 선수는 넣으면 안 되죠. 뭐 이렇게 쪼커로 들어오는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는 경기였고요. 물론 무리뉴 감독님 정말 대단한 감독님이고 뭐 훨씬 선수들을 잘 파악하고 잘 이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리그 5경기 4패 이런 상황은 정말 이 경질돼도 할 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어떻게든 반등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흥민 케인에게 휴식을 좀 줄 필요가 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토트넘이 맨시티에게 패배를 하면서 중간 순위 8위 하지만 사실상 뭐 9위에 가까운 8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리TV 저는 이성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빠.